네, 안녕하세요. 멘토리 임승준 원장입니다. 네, 오늘 강연에 이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거보다 오늘 이제 수학 관련돼서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고민들 다 해결해 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이거잖아요. 네, 모든 고민을 이제 끝내드리는 게 목표인데, 사실 어머니께서 수학 선행을 시키실 때 고민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수학 선행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 선행에 대한 정의를 한번 오늘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대부분 정의만 잘 내려도 대부분의 고민들이 해결되실 거예요. 전체 목차는 이렇고요. 우선은 이제 선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전에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현실적인 걸 한번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저희가 어떤 게 진짜 선행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이거 선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꼭 내 자녀한테 맞는가라는 생각도 하세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학습 구조에 대해서 그래프로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더 바람직한지. 그 다음에 아마 선행을 시키시고 나서 일반적인 선행 넘어섰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떤 특정 문제점이 있고 내가 지금 1등급을 받게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학부모님이 계시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여기서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90%가 하는 선행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상위 어떻게 보면 10%라는 거는 이제 현재 9등급제에서는 2등급까지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시죠? 어머니,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현 중3사부터 상위 10%까지만 1등급이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이 하는 선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선행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알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전부 다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한테도 물어봐요. 하물며 제가 가르치고 있는 수학에서 1등급 받는 애들조차 제가 이 질문을 하잖아요. 정확한 대답을 모르더라고요. 선행학습의 이유는요, 결론적 말씀을 드리면 현재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자녀가 수학 1, 현 교육과정에서 수학 1, 지금 이제 바뀌는 건 대수 파트죠. 그쵸? 대수 파트에서 만약에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중3 학생인데 대수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다. 현재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2학년 1학기 때 대수 파트가 나오면 대부분 학교에서는, 내신에서는 그때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의 위치대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현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미래 시점에 나를 위해서 현재는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현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단지 희생하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희생정신이 없으면 온전하게 선행학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중학교 2학년 때 1, 2, 3학년 때 수학선행을 시키시잖아요. 그쵸? 근데 학생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내가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 막 그런 꿈을 가지고 수학선행하는 학생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대1로 상담을 제가 20년째 하면서 수천 명의 학생한테 물어봤었을 때 제가 항상 처음 컨설팅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표가 무엇이냐고, 꿈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95%가 없어요, 사실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 뜻은 이 수학 선행학습하는 거에 있어서 공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정도? 근데 그걸 가지고 과연,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과연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값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 질문부터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시점의 나를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를 위해서, 그때 내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굳이 수학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는요, 현재를 위한 게 아니다 보니까 희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개념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녀분들과 이야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시키실 때는 우선 우리가 왜 선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공감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행학습의 이유, 현재를 얘기는 아닙니다. 미래 시점에 나를 위한 거고 현재가 희생한다는 거를 꼭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감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옆에서도 하고 옆에서 막 주변에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 선행을 시키다 보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진행하기도 하잖아요, 많이. 최근에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내신이 5등급 후반때 저한테 온 거예요. 한마디로 1학기 때 성적을 받고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왔습니다. 근데 목표는 내신이 5등급 후반때인데 목표가 어떠냐면 연대예요. 보편적으로 그 5등급 후반때인데 연대를 목표로 잡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얘기는 했어요. 왜 정시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직은 2년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수능으로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수능으로 이제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모의고사도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혹시 10월 모의고사가 영어가 어렸던 거 혹시 아신가요? 고등학교 1학년 10월 모의고사가 고3 레벨로 나왔었어요. 앞으로 영어 시험이 어려워질 거라고 사실 저는 이제 언어에서 선언했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영어 시험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근데 왠지 아세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왜일까요? 현 중3서부터는요 문이과가 똑같은 수능을 봐요. 그러니까 이과 수능, 그러니까 문과 수능이 없어요.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수학에서 선택 과목,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 선택 과목. 근데 현 중3서부터는요 이과랑 문과랑 똑같은 수능을 봅니다. 문제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평가는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똑같은 걸 보는데. 당연히 이과 애들이 수학을 잘할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국어랑 영어가 문과들을 위해서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미리 해줬어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영어를 훨씬 더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1등급을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학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이번에 1등급이 나왔어요. 영어에서 이제 내신이 6등급인 학생인데도 이번에 모의고사 때 1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근데 어머니들 모임이 간 거예요. 어머니들 이제 8명 모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는 그 학생이 성적으로 본다면 한 5등, 6등 정도 한대요. 그 친구 말로는. 근데 거기에는 전교 1등 그리고 뭐 전교 1등 한 학번이 계신 거죠.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학생한테 이제 좀 비교를 하니까 애가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종을 해드려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얼마나 학생이 힘들어하고 그런 거를 저한테는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 이제 플랜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을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해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돼요. 진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실 거라는 거죠. 이미 중학교 때도. 근데 이 진도 경쟁에서는요, 어머니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의미 있게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학생마다 속도가 다 다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꼭 경쟁은 어제 나만 이제 하라고. 그러니까 비교 경쟁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외부 사람하고 비교 경쟁하잖아요. 영원히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돈을 버는 걸로 칠게요. 내가 누군가보다 돈을 많이 벌겠어. 그렇게 하다 보면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만수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우디 왕세자까지 나옵니다. 3천조 벌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져요. 그 게임에서는. 그래서 경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나 과거에 나와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현 고1 학생 중에 이제 의대 목표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들끼리는 제가 경쟁을 좀 시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경쟁을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학생들은요 계속 남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 위치 찾으려고 되게 탐색을 많이 합니다. 실제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이제 너랑 선의 경쟁을 하는 친구 한 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는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 시험 결과값에 대해서 서로 비교 경쟁을 시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점심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 문제지를 풀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시험 성적에서 이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동기부여죠. 독하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5시간 일어나는 학생 거의 없잖아요. 고등학교 1년 학생 중에 독하게 변해서 치열하게 만약에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올라갈 게 많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퍼포먼스를 당장 낼 수가 없는데 비교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 것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선행진도 경쟁을요 이제 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진도만 챙겨주는 학원에 보통 보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앞에 있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진도 경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 자녀는 지금 수투하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하고 있어, 뭐 수원을 세 바퀴 돌렸다. 그 세 바퀴 돌릴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항상 듣는 거거든요. 처음 상담할 때. 근데 막상 이 세 바퀴 기준이 없잖아요. 도대체 어떤 레벨로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 미적분 공부했대요. 저한테 오전에 대부분 다 깨져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막 한 6개월 만에 그 정도 공부했대요. 근데 막상 다른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면 2주면 다 끝나는 거를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경험 한번 한 거 가지고 어떻게 그 미적분을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도적인 거에서 부모님들께서 너무 포커싱을 두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도만 챙겨주는 학원에 보내게 되시거든요. 근데 학원가들도 여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객관적으로 볼게요. 커스터머가 두 분이에요. 학부모분, 학생분. 그쵸? 근데 중학교 때는요, 학부모분에서의 파워가 더 셉니다. 왜? 보통은 리딩을 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학부모님들의 입김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진도 빼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요, 거기에 고객의 니즈를 맞추려면, 자연스럽게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개월짜리 코스, 막 2개월짜리 코스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2개월하고 3개월의 코스가 말이나 되나요? 학생마다 이해도가 다 다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모님들께서 그 욕심이 발현됐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반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대놓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학생은 지금 수원을 진행할 게 아니라 뭐 공통수학, 굳이 말해서 공통수학 원투를 해야 되는데 뭐 대수를 막 진행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건 공통수학 원투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사실 진도 경쟁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사실로 생각해보세요. 선행의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퍼포먼스를 위한 거예요, 본질이. 그때 비교 우위를 위한 거라고요. 근데 진도만 챙겨주는 학원 보내는 거. 그러면 학원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연스럽게. 쉬운 걸로 합니다. 쉽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10개를 배워야 되는데 7개만 배우게 만들면 학생들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3개는 감추면 돼, 깔끔하게. 그쵸? 그러면 진도 나갔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업이 막 쉽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다라고. 그러면 실제 제가 파고는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10개 중에서 7개 가르치는 거예요. 쉬운 것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애들이 이해를 하겠냐고. 당연히 모르는 상태에서 듣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도만 챙겨주는 학원에 보낸다라는 건요, 일반적인 어떻게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다 싸잡아서 이제 제가 비판한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편중된 선행하고 의미 없는 선행을 보통 많이 시키세요. 저희 기준에서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진도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상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걸 본인도 모를 때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됐다는 걸 얘기하기 좀 그런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 성향이 드러나긴 하거든요. 굳이 말을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진도만 나가고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도만 나가고 또는 이 친구는, 이 학생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으면 원래는 응용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왠지 아세요, 언니? 수학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 1, 2에서 응용 문제를 많이 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이도 문제를 그때 많이 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수1에서의 고난도 문제를 못 풀어요. 이유가 뭐냐면 수학에서의 고난도 문제를 푼다라는 건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엮어서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응용 문제를 푸는 하나의 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고려하고 이 수학에서 이 개념도 고려하면서 계속 응용 문제는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 이걸 평소에 생각을 안 해놨는데 갑자기 수원에서 응용 문제 풀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통수학 1, 2에서는 오히려 특히나 공통수학 이제 2에서의 함수 파트는 반드시 응용 쪽을 공부를 많이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수능 때 1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말을 안 해요. 왜냐면 교육을 그렇게까지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응용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진도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표현이 산책카드 가볍게 선행을 시키고 싶다. 저게 왜 나왔겠어요? 지금 현재 해야 되는 현 위치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설득을 했는데 주변 이제 진도 경쟁 때문에 아니 산책하듯이 좀 시키고 싶다. 그렇게 이제 가볍게라도 시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기간을 돈과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 학생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뒤에 저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봤어요, 수학?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고 해서 과연 도움이 될까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셔야 되는 게 대수에서 수학 원이죠. 현 교육까지는 수원이라고 할게요. 수원의 상학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적분에는요, 상학함수 미적분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원에서 상학함수도 못하고 있는데 미적분에서 상학함수 미적분을 막 교육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이해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나중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시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선행을 대부분 시키시는데 왜 의미 없는 선행을 시키시냐? 왜냐면 어머니께서 확인이 어려워서 그래요. 학생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1등급 레벨이 됐어요. 그럼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과거에 내가 잘못했네, 뭐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는 위를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공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선행을 대부분 90%가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이 시장에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1대1로 교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선행의 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진짜 선행의 기준은요. 첫 번째는 선행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책하듯 가볍게도 괜찮아요. 아까 산책하듯 가볍게 시킨다.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산책하듯 가볍게 선행을 시킬 거라면요. 선행의 니즈는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머니께서. 그럼 그 니즈, 욕망을 저는요.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좋은 책을 선행에서 처음 읽는 거잖아요. 그쵸? 개념서 중에서 좋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2주간 읽는 게 차라리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학원 보내시잖아요. 미적분 학원을 많이 보낸다고 쳐봐요. 산책하듯 가볍게. 한 2~3달을 만약에 보내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2주 동안 책을 읽은 애와 2~3달 동안 예를 들어서 미적분 그 학원을 보낸 애랑 퍼포먼스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의미가 없이 보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산책하듯 가볍게 하겠다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그 목적에 걸맞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제가 있어야 되고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 목적을 우선은 이제 달성하는 거를 우선은 이제 못하면 뒤에는 다 의미 없다 보니까 선행의 목적을 이렇게 정해 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 키우기도 괜찮고 수학 과목 이런 걸 통해서 학습 능력을 키우는 거를 목표로 둘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또는 심화 유형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이 뜻은 뭐냐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레벨이면 기본 문제 확실하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컨펌하는 단계. 심화 유형은요 이제 등급을 생각하는 거겠죠. 이제 1등급, 2등급 이런 등급을 생각했을 때는 심화 유형 문제풀이 이거를 이제 저희가 목표로 이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시험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받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선행을 시키는 건데 시험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비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의 목적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위한 선행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의 욕망과 그리고 학생의 그 욕망하고 일치되지 않은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학생을 위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 학생의 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를 위한 선행이다 보니까 학생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현재의 우리의 이제 학생, 만약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현 위치가 아니라 고등학생 때의 위치를 위해서 지금 선행을 한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선행을 시키실 때 가볍게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 기반으로 선행을 시키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해 기반 선행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교 우위를 위한 선행까지 고려하셔야 돼요. 왜냐면 굳이 선행을 왜 시키냐 이거예요. 굳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수학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쵸? 수학 공부를 할 건데 그때 뭐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
결국엔 비교 우위 아니야? 등급 잘 받기 위해서. 그냥 이해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행시킨다는 건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건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때 가서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은 있어요. 2달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3월서부터 4월 말쯤에 시험 보니까요, 대략 2달이 있습니다. 이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수학에 대한. 근데 이해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엔 점수 등급을 위한 거잖아요. 원래 상식적으로. 등급을 위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선행학습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비교 우위를 위한 선행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기반이다? 그거는요, 우선은 처음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처음엔. 근데 그 다음엔 바로 비교 우위를 위한 선행. 한마디로 응용 문제 풀이 가능해야 되고 시험 훈련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시중에 왜 대부분의 90%가 수학 선행을 실패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비교 의견 선행이 안 돼요. 왜? 아까 말씀했잖아요. 학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도 경쟁이다 보니까 그걸 대응하려면 쉽게 가르쳐야 되고요. 쉽게 가르친다는 건 굳이 문제집으로 따지자면 센 수학에서의 비단계, 시단계가 있거든요. 비단계가 기본 유형 문제 풀이입니다. 기본 유형이에요. 그 문제만 풀게 하고 다음 넘어가게 합니다. 그거는요, 아무 비교 우위가 없어요. 실제로 중등 때랑 고등 때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선행을 시키실 때, 수학 교육을 시키실 때 센이라는 문제집에 대해서는 이미지는 똑같으신데 이 기준이 다르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센이라는 문제집 있죠? 거기에서의 중등 때는요, C단계를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강남권에서조차도 A가 나와요. 90점 때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센 수학의 C단계 완벽하게 풀 수 있어도 내신에서 9등급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등급제에서 잘 나와봐야 진짜 3, 4등급 나와. 잘 나와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집의 난이도가 서로가 달라요. 수준이 다르고 시험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심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괜찮습니다. 의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센 수학 B단계 풀기 하고 나서 또는 C단계 풀기 하고 나서 고등학교 거 시험 보기 한번 해보세요. 시간 딱 재고 50분 재고 만약에 보내고 싶다 그럼 시험장 보세요. 어떻게 될지. 당연히 안 나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 우위를 위한 선행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자녀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 3학년은요. 근데 중등 수학뿐만 아니라 고등 수학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쵸?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할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건 정상인 겁니다. 상식인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함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는 사실 타협하진 않아요.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막 그 내신에서 5등급 후반대인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교육받고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막 비교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 너무 현실적으로 항상 뭐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놓고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원하시는 대로 만약에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원하신 것들이 실제 결과값이 좋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강남권에 그 내신이 전교 1등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 1점대 후반이 나온 학생이 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합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 1점대 중후반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2등급이 문을 연 케이스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잘 보면 거의 다 1등급 받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은 전교 1등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 어머니께서 너무 학생이 예민하니까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뭐 애가 이제 원하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든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다 가능하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의 문제점은 이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등급이 2점대 초반으로 완전히 수렴이 될 텐데 괜찮으시겠네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면 다시 또 설득을 하시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결과값에 정말 긍정적일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학선에 시키실 때 과연 등급을 위한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요. 결과값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시키고 있는 이 수학선행이 공부가 결과값이 좋을지. 왜냐하면 결과 말고는 없잖아요. 냉정히 얘기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공부를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위한, 결과를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져 있는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떤 학원을 가야 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균점을 들려보려고 해요.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뭔지를 학생한테 물어보잖아요. 생각보다 명확하게 모르더라고요. 명확해요. 학원을 가는 이유는요, 두 개 때문에 그래요. 자료. 내가 자료를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 그쵸? 학교에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어떻게 개별화된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질문 답변. 한마디로 질문 답변을 하거나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 거지. 자, 학생이 뭔가를 물어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다고 쳐볼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구 실력이 높아졌냐? 그 수학 문제를 푼 내가 실력이 높아진 거지 그 학생이 높아진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Q&A, 그 질문 답변조차도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저희는 교육을 해요, 원래는. 근데 이런 자료랑 Q&A에 대해서 왜 이 학원을 다니는지, 학원을 왜 다니는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학생이 하는 거고 그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학원은. 그쵸? 근데 자료를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학원은 그걸 모아놨고 Q&A 선생님 매번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학원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1대1 학원들은요, 원래 1대1 학원이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습법 공개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전교 1등하고 전국 1등 뭐 이런 거를 이제 목표로 교육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만점까지 받을 수 있는 학습법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 중에서는 특목고에 전교 1등 하거나,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능에서 좀 목표로 두고 있는 학생이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서울대 의대로 목표로 하고 한 명은 서울대 치대입니다. 이 학생들 목표는 수능에서 사실은 만점이에요. 뭐 하나 틀리거나 만점인데 이번 국어 때는 아쉽게도 각각 둘 다 4개씩 틀렸었어요. 전체에. 뭐 물론 실수 때문에 이제 4개 틀리긴 했지만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만점 학습법을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 굳이 저한테 왜 오겠어요? 시험에서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운영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점 학습법, 그리고 습관 관리, 이런 거는요, 개별적으로 1대1 학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료랑 Q&A 플러스 저희가 학습법, 그 다음에 습관 관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하는 곳이고, 저희는요. 그리고 과외를 시키실 때 어머니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과외는요, 저도 과외 했었잖아요. 그렇죠? 과외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학원이 자료가 훨씬 더 많고, 과외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비교일을 가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질문 답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 답변한 용도 말고는요, 과외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리딩한다? 리딩하고 자신 있으면 학원 차렸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비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외는요. 그래서 Q&A 용도. 그럼 Q&A 용도로 쓴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좋겠어요, 어머니? 상식적으로요, 문제를요, 잘 풀 수 있는 애들은요, 최근에 수능 본 애들이에요. 한말 대학생과의 훨씬 나아요. Q&A 용도로 할 거면. 그쵸? 그래서 무슨 전문가의 선생 뭐 비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Q&A만 하시면 돼요. 대학생 수학 과외만 시키시면 됩니다. 괜히 비싸게 돈 주고요, 뭐 이거저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생이 내 자녀가 뭐 학원을 보냈는데 추가적으로 얘가 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학원에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학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대1 학원 다녀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비교 우위를 강력하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 퍼포먼스도 좋고, 그러면 대형 학원이 좋아요. 그런 학생들. 왜? 이 집단에서 내가 지금 상위권에 있어 라는 그 경험을 대부분 원하더라고요. 제가 교육하면서 알게 된 거는. 그러다 보니 그런 학생들은 대형학원을 자연스럽게 제가 최상단 레벨까지 올리잖아요. 그럼 대부분 대형학원은 되게 많이 고려를 해요. 가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학생들은 대형학원 추천하지, 대형학원에서 한 100명짜리 강의, 60명짜리 강의, 50명 강의에서 과연 거기에서 혜택 받는 애들이 몇 명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1대1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뒤에서 앉아서 딴 생각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듣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을 못하죠. 근데 그런 학생들 중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비교 위를 막 달리려고 하고, 그런 학생들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막말로 대학원에서 Q&A 해줄 때 못하는 애들 기준으로 해서 Q&A 해주겠어요? 당연히 잘하는 애들 기준으로 해서 뭐 대형인데 몇 문제 풀어줄 때 당연히 어려운 걸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 풀어줄 때 못하는 친구들은 이해도 안 돼요. 잘하는 애들이나 이해하지.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1대1 그 학생들 제외하고는 사실상은 개별화된 이제 학원들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학원은요 친구들과의 놀이터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다 교육하잖아요. 제 학생 중에서도 대놓고 얘기해요. 수능 이제 준비를 하는데 뭐 내신 학원을 다니고 싶대요. 갑자기 국어 학원 다닐 필요가 없는데 다녀라.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친구랑 다니고 싶어서.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대부분 학생들이 실제로 남학생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친구랑 그냥 다니고 싶어서.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 놀이터입니다. 그들한테는 80%는 놀이터로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